네, 힘들었던 2월 국내 증시 막판 스퍼트를 내주고 있습니다. 전일 코스피와 코스닥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내면서 모두 다 1%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강하게 상승해줬습니다. 이 안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은 어떠한 종목군들이었을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탑5 종목군들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상단에는 삼성전자가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도 어제 2%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2.73% 상승해줬습니다. 그 아래로 보시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현대차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또 한 번 상승해줬습니다.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가 8%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9만 100원까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반도체 종목군들이 왜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여기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장에서 8.6% 상승한 19만 4,500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폴란드 수출 기대감이 지속이 되면서 상승세 또한 꾸준히 나타나고 있고요. 또 수은법에 대한 효과 기대감까지 안으면서 전일장 8% 넘게 상승해줬습니다. 또 아래에 보시면 현대차가 3.98% 상승해주면서 4% 가까이 되는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종가는 24만 8천 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실망에 따른 매물 출회가 나타나면서 저PBR 관련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급락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다시 한번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현대차 쪽에서도 4% 가까이 되는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신성델타테크가 위치해 있습니다. 신성델타테크 전일장 정규장에서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마감할 때는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1.2% 내린 13만 1,4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석배 퀀텀에너지연구소 대표가 LK99 특허 지분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강하게 상승을 해줬다가 결국 마감할 때는 하락했다는 점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 주성 엔지니어링, 에코프로 그리고 미래 나노텍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어제 코스닥의 지수를 강하게 상승 쪽으로 이끌었던 종목군들은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였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고요. 종가는 8%대에 그쳤지만 정규장에서는 15% 넘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27만 원 선까지 다시 터치해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따라서 에코프로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된 가운데 어제는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기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해줬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미래 나노텍입니다. 미래 나노텍 24.3%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 각각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를 하고 올해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와 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하겠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화소 형성 및 공정 장비와 부품 기술, 수소 분야에서는 수소 가스터빈 기술 등이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성장 사업회사 시설의 범위도 확대가 될 예정이고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 6%, 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 1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을 하겠다, 강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차세대 메모리, HBM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에코프로 그룹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해줬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를 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15%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사회를 열고서 코스피 상장을 위해 코스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지를 했는데요. 다음 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코스피 이전 상장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의 관심도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경우에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에코프로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따라서 1.55%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BM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을 상장할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 편입 등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을 볼 경우에 코스피에 상장할 경우 이제 신한지주나 현대모비스, 포스코퓨처엠 등을 밀어내고 13위인 KB금융 아래에 위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코스피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탑10 안에 들어올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전망을 또 다르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KB증권에서는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증권가의 의견도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2차 전지 수요 둔화는 초고성장에서 안정적 성장 구간으로 접어드는 과도기의 단기 성장통이라는 코멘트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에코프로 그룹주를 먼저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특징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 그룹주 이후에 리튬 가격에 영향을 받았던 미래나노텍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래나노텍도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장 리튬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그중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24% 넘게 상승했고요. 24.3% 상승한 22,1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엘버말이 리튬 가격 하락이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엘버말 CEO는 리튬 가격은 2030년까지 예상된 수요가 3배 증가할 것이라고 짚어내면서 주요 배터리 금속의 글로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이 반드시 상승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1위 리튬 기업인 엘버말 CEO가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됐고요. 매수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신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호주와 일부 중국계 기업들이 감산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까지는 부진한 수요를 상쇄하는 정도지만 재고 부담이 장기화될수록 중국의 본격적인 감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대신증권의 분석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따라서 리튬 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경우에 리튬 관련 종목들은 함께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볼 텐데요. 한국 BNC가 9.99%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아래로 신풍제약과 옵투스의 제약 그리고 화승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흐름을 기록하며 시간의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 9.93% 상승한 13,280원을 기록했고요. 옵투스 제약이 9.87% 오른 5,790원, 화승코퍼레이션이 9.83% 상승한 2,235원, 우리기술투자는 6.32% 오른 9,420원을 기록했습니다. 우선은 우리기술투자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정교장에서도 우리기술투자를 비롯해서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참 비트코인의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 효과까지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정교장에 이어 시간의 거래에서까지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간으로 기준을 봤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의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던 종목군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저스템이 있는데요. 저스템 시간의 거래에서 6% 넘게 하락했고요. 바이오다인이 5.94% 하락, 아센디오가 4.83% 하락, 덕성 우선주가 4.33% 하락, 코셈이 4.05%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의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 BNC를 살펴볼 텐데요. 프로앱텍과 함께 당뇨 비만 치료용 단백질 그리고 펩타이드 지속형 물질에 대한 공동 연구와 상용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비만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되면서 정규장에서도 상승한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세가 시간의 거래에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프로앱텍에 대한 전략적 지분 투자 및 판권 라이센싱 계약도 맺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치료제를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협력을 한다는 소식이 기대감을 한층 더 불러일으켰다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GLP-1 작용제로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인데요. 위고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3분기까지 4조 원의 매출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한국 BNC의 성장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투스 제약을 살펴볼 텐데요. 옵투스 제약은 신규 시설 투자 소식에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옵투스 제약이 시설 투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옵투스 제약은 860억 원 규모의 공장 신설 및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옵투스 제약 자기 자본 대비 69.09% 규모고요. 투자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 생산 능력 확대와 자동화 설비 도입을 위한 투자라고 공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로는 화승코퍼레이션 살펴볼 텐데요. 화승코퍼레이션이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 달성 소식에 이렇게 강세 흐름이 나타난 건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1조 6,341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무려 81.2% 증가한 783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화승코퍼레이션 9.83% 오른 2,235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을 비롯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일단 GDP 잠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여전히 강한 미국의 경제 상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PCE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한층 시장을 웅크리는 모습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났는데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0.5%대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다우산업지수, S&P 500지수는 0.1% 내외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나 종목별로의 특징이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이기도 한데요. 애플과 더불어서 테슬라의 주가까지 연결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의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고 10년 정도의 이런 인력들을 투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전기차의 업황두나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이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전기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업을 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직원 2,000여 명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 프로젝트 직원들은 회사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인공지능 부서로 배치가 되거나 일부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애플의 전기차 개발 취소 소식, 애플의 주가는 떨어뜨리는 흐름이었는데요. 0.6% 정도 밀리게 되면서 애플 1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이 결국에 테슬라에게는 굉장히 호재성 뉴스로 발현을 했고요. 테슬라는 1% 이상 오르면서 20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애플의 전기차 개발 취소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플은 61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한 데다가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기차를 출시하게 된다면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램시 역시나 애플의 전기차 개발 포기로 인해서 테슬라가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가 선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애플의 전기차 개발 포기 소식을 담은 글을 X 계정에 공유하면서 담배와 손으로 경례하는 모양의 이모티콘을 게시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관련 종목들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애플이 AI 쪽으로 조금 더 개발을 선회하게 되면서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LG그룹주들 이를 포함해 에이테크솔루션이나 대성파인텍까지 대체적으로 애플카 관련 종목으로 묶였던 종목들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LG이노텍은 상승하는 흐름이었다는 점 개별적인 종목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체육 기업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비욘드 미트가 간밤에 30%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면 4분기에 1억 5,5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분기 손실은 고정자산 가치 절하 가치 비현금성 비용 9,560만 달러가 이번에 포함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좋았는데요. 7,37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감소했지만 팩트셋이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비욘드 미트는 올해 순 매출도 3억 1,500만 달러에서 3억 4,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시장에서 봤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다는 점도 안도감을 줬습니다. 회사의 연간 매출 총 이익률은 중간 10%에서 높은 10%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이는 지난해 마이너스 24%에서 큰 폭으로 흑자 전환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욘드 미트의 경우에는 가격 인하로 인해 타격을 입은 이익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영업비용을 큰 폭으로 감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밤에 30%나 급등하는 모습을 실적에 의해서 보여주게 되면서 숏스퀴즈가 발생했다라는 분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국내에서도 대체육 관련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비욘드 미트 같이 이렇게 대체육으로 정확하게 사업을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일부 사업에서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살펴보시면 동원 F&B, 푸드나무, CJ제일제당, 인트론 바이오 같은 종목들 대체육 관련 종목들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과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3일 연속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을 봐야 되는 이유는 3일 연속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6만 달러 선을 넘어서게 되면서 장중에 또 6만 4천 달러 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고점이 6만 9천 달러 정도였기 때문에 이를 상회할 수 있을지 조금 이르지만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요. 한때는 코인베이스가 너무 많은 거래량이 몰리면서 약간의 거래 마비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6만 4천 달러 선을 터치한 뒤에는 약간의 차익 실현을 겪으면서 6만 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달 상승률로는 지금 202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물 ETF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또 반감기가 4월쯤에 도래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호재성 뉴스에 비트코인 가격이 질주하자 관련 종목들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어제장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흐름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96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역시나 0.7% 정도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면 라이어 플랫폼스나 클린스파크의 경우에는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채굴업체라고 볼 수 있는 클린스파크의 경우에는 가파르게 하락 전환하며 13% 정도 급락을 했다는 점도 특징으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인데요.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그리고 하나투자증권까지는 어제장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수혜 강도가 좀 번져나갔던 STO 쪽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의 경우에는 어제장 2% 하락했다는 점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특징 종목들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